조선야담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어느 시골 마을에 부잣집이 있었는데 이 집에는 아들 없이 딸만 둘 낳아 길렀습니다. 두 딸은 얼굴도 이쁘고 심성도 곱기로 소문이 자자했죠. 아들은 없었지만 두 딸이 이처럼 어여쁘고 마음씨도 고우니 그 부모는 두 딸을 시댁으로 시집살이 보내기가 너무도 아까웠습니다. 그런데 딸들이 한 해 뒤에 나이를 먹어 혼기를 놓칠까 고심 끝에 대릴 사위를 얻기로 마음을 먹었지요. 그래 여기저기 사윗감을 찾다. 이웃 고을에 정남이라는 총각이 있는데 원래 양반 집안 자손으로 조실 부모하고 친척 집에 얹혀 살고 있으니 대릴 사위로 들이기에 안성맞춤이라 하여 큰딸과 혼담이 오고 갔지요. 그리고 꽃피는 어느 봄날 부잣집 큰딸이 시집을 가니 온 마을이 잔치 분위기였습니다. 정남은 첫날 밤 신부를 처음 대했는데 선녀가 따로 없었죠. 비록 대릴사위이기는 하나 이쁘고 마음씨 착한 신부를 얻은 데다 처가가 아들 없는 소문난 부잣집이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정남이 처가에 살다 보니 신부의 동생은 더욱더 절세미인이었습니다. 거기에 싱글생글 웃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저도 모르게 그 예쁜 처제에게 빠져드는 것만 같았지요. 정남은 부인뿐만 아니라 장인 장모에게도 정성을 다하였고 처제도 친동생처럼 살뜰히 챙기니 처가집에서도 좋아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사위 하며 말이죠. 그러니 정남의 속을 누가 알겠습니까. 정남은 처제에게 나쁜 마음을 품고 이제나 저제나 기회만 엿보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정남의 부인이 임신을 하였다는 소식에 온 집안에 웃음꽃이 피었죠. 하지만 정남의 부인은 입덧이 얼마나 심한지 음식을 통 먹지 못하니 다시 온 집안이 걱정이었습니다. 봄비가 부슬부슬 오고 난 후 맑게 하늘이 개인 어느 날 정남의 부인이 봄나물이 먹고 싶다 하지 않겠습니까? 정남은 장모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장모님, 날이 참 좋습니다. 오늘 웬일인지 안 사람이 봄나물이 먹고 싶다 하네요. 제가 손수산에 가서 깨끗한 산나물을 캐오겠습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나물을 많이 캐다 집안 식구들 모두 먹는 것이 좋으니 처제와 함께 다녀오겠습니다. 그래도 되지요? 아이고, 우리 사위 성가시게. 그 애는 나무를 찾는단 말인가? 그래 자네 마음이 그렇다니 둘째를 데리고 다녀오시게. 처제는 어머니가 형부와 함께 다녀오라 하니 의심 없이 형부와 같이 산을 올랐습니다. 그런데 형부의 뒤를 따르던 처제는 형부가 점점 더 깊은 산골짜기로 들어가는 것이 걱정스럽고 무섭기만 하였지요. 형부 대체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처제 걱정 말고 조금만 더 가면 되니 조금만 참게. 그리고 깊은 산골짜기, 길도 닿지 않는 곳에 이르러서야 정남은 멈춰섰습니다. 주변을 두리번거리던 정남은 갑자기 그 음흉한 속마음을 드러내고 처제를 껴안으려 하였지요. 처제의 옷이 찢어지도록 한참을 승강이를 하였으나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자 정남은 괘씸한 생각도 들고 두려운 생각도 들었죠. 이대로 산을 내려가면 처제가 있었던 일을 처가에 말할 것이 아닌가. 정남은 얼결에 처제의 목을 잡았지요. 형부의 힘을 이기지 못한 처제는 악하는 외마디를 남기고 숨을 거뒀습니다. 정남은 돌무더기 속에 시체를 숨기고 태연히 마을에 돌아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집으로 들어가서는 뻔뻔하게 처제가 돌아왔느냐 묻지 않겠습니까? 그 소리에 장모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며 걱정을 했죠. 당연히 돌아올 리 없었지만 정남은 가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상하네요. 먼저 캤다고 나보다 먼저 산을 내려왔는데. 며칠이 지나도 딸이 돌아오지 않자 정남의 장인 장모는 산에서 범이라도 만났거나 사고가 있었을 거라며 한탄했습니다. 하루하루 아무리 기다려보아도 끝내 돌아오지 않자 이듬해부터는 둘째 딸이 나무를 캐러 나갔던 날을 기일로 정해 혼이나마 위로하기로 했지요. 그렇게 몇 년이 지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며 장사를 하는 소금 장수가 인적이 없는 산중에서 밤을 맞게 되었지요. 이러다 만약 사람 사는 집을 찾지 못한다면 이 밤중에 호랑이에게 해를 당할지도 모르니 이를 어찌한단 말이겠습니까? 이거 큰일 났군. 점점 어두워지는데 이렇듯 깊은 산중에 홀로 있으니
이러다가 큰일 당하겠구먼. 소금 장수는 어떻게든 인가를 찾아내려고 발을 재촉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를 갔을까. 반갑게도 저 먼 데서 불빛이 반짝이는 것을 발견하였지요. 겉보기에는 주막인 듯한데 주막치고는 이상하게 스산한 기분이 드는 집이었습니다. 그러나 산중에서 헤매는 소금장수로선 이것저것 생각할 여유가 없었죠. 산중에서 변을 당하느니 그나마 들어가 보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문을 두드리니 다행히 웬 처녀가 나와 문을 열어주었지요. 누구십니까? 죄송합니다. 지나가는 소금장수인데 산중에서 밤을 만났습니다. 이러다 호랑이라도 만날까 두려운 마음에 염치불구하고 하룻밤 자고 갈 수 있을까 찾아왔습니다. 그러세요. 처녀는 의외로 흔쾌히 승낙하였지요. 그리고 소금장수가 방 앞 기둥에 소금지게를 내려두고 저녁 식사를 부탁했습니다. 제가 산길을 넘어오느라 배가 많이 고픕니다. 소금을 한 바가지 드릴 테니 찬밥 한 덩이라도 좀 주실 수 있을까요? 어머, 여기서는 밥을 짓지 않아요. 하지만 오늘이 저의 제삿날이니 따라오시면 요기를 할 수 있으실 겁니다. 살아있는 사람에게 무슨 제삿날이 있을 수 있는 걸까요? 소금 장수는 무슨 소리인지 도무지 감을 잡을 수 없었으나 처녀가 따라오라는 대로 따라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산을 내려간 처녀는 마치 자기 집이냥 어느 집으로 쑥 들어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문 밖에서 망설이다 처녀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간 소금 장수가 보니 과연 처녀의 말대로 방 안에는 제사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아니 여기가 어딥니까? 그리고 이 제사상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제 제사상이니 걱정하지 말고 드세요. 시장하실 텐데. 뻔히 눈앞에 살아있는 사람이 자신의 제사상이라고 먹으라 하니 미심쩍고 이상하긴 했지만 너무나 시장했던 소금 장수는 앞뒤를 가리지 못하고 먹기 시작했습니다. 처녀는 재관이 따라 올리는 술까지 그에게 주었지요. 이렇게 소금 장수가 재물을 먹는 동안 재관들은 놀라 자빠질 노릇이었습니다. 뻔히 보고 있는 눈앞에서 재물이 쏙쏙 없어지고 있으니 눈앞에 벌어지는 일이 놀랍고도 신비하기만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제사가 끝날 무렵 재관들이 일제히 배례를 할 때가 되어 맨 나중에 한 남자가 절을 하려고 하자 이를 본 처녀가 갑자기 비명을 질러댔습니다. 아이고, 난 저 사람이 제일 무서워. 제발 살려주세요. 처녀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방문을 열더니 뛰어나가 버렸습니다. 처녀가 그렇게 도망가 버리자 소금 장수의 모습이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 앞에 나타났지요. 사람들이 보니 생판 모르는 사람이 제사상에 앉아 있는데 자신들을 빤히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놀란 사람들이 뒤로 나자빠지는데 그 와중에 소금 장수는 처녀가 한 말이 생각나 금방 절을 하던 남자를 붙잡으라고 소리쳤습니다. 빨리 잡아요. 저 사람 붙잡아요. 아, 나 말고 저 사람이요. 하지만 사람들은 소금 장수를 미친 사람 취급하며 묶어내려고 했지요. 소금 장수는 아까 그 사람을 붙들어 놓으면 할 이야기가 있다고. 그 사람을 잡아오면 어떻게 된 이야기인지 말하겠다고 고집을 부렸죠. 재관들은 일 자체도 너무 괴이하여 일단은 소금 장수의 말대로 그 사람을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에 절하던 남자는 다름 아니라 그 집 사위 정남이었습니다. 그 집은 바로 정남의 처가였던 것이고 그 제사는 바로 형부를 피하려다 죽음을 당한 둘째 딸의 제사였지요. 소금 장수는 산중에서 해가 져 인가를 찾다 처녀를 만난 이야기부터 처녀가 정남이를 보자 불이 나게 도망간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도 괴이한 일이어서 이튿날 첫 딸기 울자마자 사람들은 소금 장수의 인도로 처녀가 산다는 집을 찾아 나섰습니다. 하지만 소금 장수가 분명히 집에 있었다고 하는 곳에는 집은커녕 엉성한 돌무더기 옆 나무에 소금지게가 얌전히 놓여 있었습니다. 같이 올라온 사람들은 소금 장수의 말을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갈팡질팡하고 있었지요. 소금 장수는 돌무더기가 아무래도 수상쩍었습니다. 저의 소금 가마니가 여기에 있는 것을 보니 제가 분명 여기 있었던 듯합니다. 아무래도 저 돌무더기가 수상쩍은데 한번 파보지요. 그 말에 사람들은 돌무더기를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가요? 엉성한 돌무더기 속에서 뼈만 남은 사람의 형체가 나왔습니다. 그러자 그 형체를 본
정남의 장인이 놀라 말했지요. 아니 저것은 내 작은 딸 아이의 옷이 아닌가? 아이고, 그 뼈가 걸친 것은 분명 몇 년 전 생사를 모르게 사라져버린 처녀의 옷이었지요. 처녀의 아버지는 사위를 붙잡아다 족을 쳤습니다. 딸이 없어진 그날이 바로 사위와 나무를 캐러 간 그날이었기 때문에 그 족적을 꼬치꼬치 캐내었더니 마침내 완강히 부인하던 사위도 진위를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죠. 사위는 관가에 고발됐고 관가에서는 사위에게 살인죄를 물어 능지처참했습니다. 처녀의 아버지는 딸의 뼈를 모아다가 고이 장사 지내주었고 소금 장수에게 감사의 선물로 두어 맞이기의 전답을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부탁을 했지요. 농사를 지으며 정착해 딸의 영혼을 위로해 달라는 간곡한 부탁이었습니다. 소금 장수는 그 부탁을 받아들여 더 이상 떠돌아다니지 않고 그 마을에 정착해 처녀의 영혼을 위로하며 오래오래 살았다 합니다.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는 말이 이럴 때 하는 말인가 봅니다. 참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사위처럼 가깝다고 믿을 수도 없고 소금 장수처럼 멀다고 아니 믿을 수도 없으니 말이죠.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